자, 이재명 후보의 낙선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죠. 47.4로 윤영선 후보한테 47.9, 윤영선 후보한테 지는 결과가 지금 기호일보가 내일 내보낼 기사를 인터넷판으로 벌써 내보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호일보 말이에요. 자, 당협위원장을 공천한 게 신의 한 수 같다. 이게 지금 노남훈 회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2020년에 국민의힘은 총선에서요 박살이 나죠.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아닌가요? 미래통합당이었군요.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한 그 삽질 가장 치명적인 게 지역위원장을 지역에 공천 안 한 실수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지역위원장을 외치고 전략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2020년 제가 그 1호 서울에서 방송할 때잖아요. 조원진, 그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뭐 이렇게 같이 다 하고 있었잖아요. 조대원 위원장하고 그 박종진 앵커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방송할 때 그때 이제 조대원 위원장, 지역위원장 자리에 전략공천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되면서 그 기존 지역위원장을 그 지역에서 뽑아냈는데 또 그렇게 뽑아낸 지역위원장을 다른 데서 공천을 해요. 그래서 조대원 위원장은 공천도 못 받았지만 뽑아낸 위원장을 다른 데다 공천을 하고 그러면 또 이게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멀쩡히 내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하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하질 않나. 그러면서 이제 전략 공천 받아서 온 사람들. 근데 그 전략 공천이 지금 시간을 좀 두고 와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뚝 떨어지면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관리하던 조직들이요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쇄 반응. 지역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고 뽑아낸 사람을 또 딴 데 엉뚱한 데서 하면서 그러니까 엉뚱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요. 내가 A란 지역구를 관리했는데 B에서 출마하고 B에서 있던 사람은 다시 C로 가고 이게 전략 공천이 남발되면서 선거운동을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했어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가 그때 미래통합당이 2020년 총선을 말아먹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삽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공관위원장하고 전부 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성을 해요.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눈을 맞춰온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홀대 이거 정말 치명적이구나. 네, 김연아 맞습니다. 또 제가 굳이 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채팅창에서 나오는군요. 김연아 의원이 제 전략공천이 돼버렸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2020년에 그렇게 지고 납니다. 근데 여기요, 2020년 패배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났더니 거봐 나 공천 안 했더니 떨어지잖아 하고 지역 조직이 와해가 돼버려요. 2020년 패배가 그럼 누가 그 망조든 되었었잖아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누가 지역을 지키냐고요. 2017년 이후에 계속된 패배 속에서 망조가 든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더럽고 서러워도 지역을 지켰던 사람들을 너 꾸져 그러면서 다 뽑아내버리니까 그래 안 해. 그럼 누군가 해. 나는 뭐 내가 국회의원도 출마 못할 거면 이런 거 당협위원장 하냐 이러면서 지역 조직이 와해가 돼버린다고요. 거기다 2018년 지방선거까지 박살나고 총선까지 박살나고 이 당은 답이 없다. 그리고 고생한 사람 인정해주지도 않는다. 그래 그렇게 잘난 사람들 뭐 사회에서 뭐 잘 나가고 뭐 했었던 이름값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천해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고 뭐 이런 여론이 팽배해져요. 그러니까는 2020년 패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이름값 있는 사람들을 지방에 내려보내서 득표를 했느냐? 아니었다. 그래서 일명 중앙정치, 여의도 정치에서 이름값 있다라고 하는 건 선거에서 허수다. 별로 영향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지역민과 눈빛을 나눈 사람이 진짜고 그런 지역 관리를 하고 가꾼 정치인을 공천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에이 그래도 이름값 있는 사람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이게 쉽게 원칙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도 이 인천 계양 같은 경우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같은 경우도 야 상대가 이재명인데 우리도 검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2020년의 교훈을 반영한 공천을 하죠. 이게 원래는 2020년 교훈을 반영한 공천이라기보단 제가 이렇게 정치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여러분.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거 욕들어 처먹지 말자. 명분 있는 후퇴가 낫다. 괜히 맞불났다가 지면 윤희숙이나 뭐 어떻게든 중앙정치에서 이름 있는 거에서 정면 승부다라고 해서 지면 이재명 날개만 달아준다. 그러니까 저기 계양을은 그냥 우리가 당 조직의 명분도 세우고,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전략 공천 해본 것보다 지역 관리한 사람으로 승부를 보는 게 그게 또 승부를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그 사고 방식에서는 그러면은 명분 있는 패배가 낫다. 이재명 날개 달아줄 일 없다. 윤희숙을 이겼다고 의기양양하는 그런 꼴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원칙론, 당협위원장을 공천하는 게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분들은 또 그것대로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윤영선 후보라는 지역을 지켜온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역민과 눈을 맞춘 정치인 윤영선을 공천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골 때리는 방향으로 튑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 지켜온 사람 윤영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요. 인천이 호구야라는 이 희대의 또 선거구가 당선하게 되죠. 이것도 윤희숙 의원님이 오리지널이다라고 하던데 아무튼 근데 이 인천이 호구야라는 것도 윤희숙 의원님이 그렇게 전략 공천 받았으면은 이게 너도 날라온 사람이잖아. 너도 인천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5년 동안 여기서 윤영선 후보님은 여길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천이 호구야가 딱 되는 거예요. 25년을 계양을 지켜온 윤영선과 25일 지역민 이재명 이게 딱 두 개가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이재명이 거물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24시간 유튜브를 돌린 건 정말 실수한 거예요. 24시간 유튜브를 돌린 건 정말 실수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 거물이란 신화는 이재명 쪽 유튜버들의 화면 속에서 부서져요. 뭐냐? 길거리가 냉랭해. 길거리에서 이재명을 대하는 시민들이요 정말 냉랭한 게 그냥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열광하지만 그 화면에 담겨지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 사람을 밀치는 모습이 됐건 길 가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모습이 됐건 어디를 봐도 이재명 바람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물이란 건 신하고 거짓부렁인 거예요. 길거리의 냉랭함 속에서 이재명은 거물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감지를 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쪽이 완전히 삽질을 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계양의 의사 선생님 윤영선 그리고 윤영선 후보가 선거 전략이나 기타 등 나오는 게 소소한 선행이에요. 밥차를 돌렸다거나 무료 봉사를 했다거나 이런 의료 봉사를 했다거나 이런 소소한 선행을 계속 지역에서 했었던 소소한 선행을 알리면서 선거 캠페인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이웃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갑니다. 좋은 이웃.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이웃 윤영선이 거짓 거물 이재명을 무너뜨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완전히 삽질을 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거들먹거리는 게 보인다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밀 때요. 잠시만요 하면서 이렇게 밀거나. 근데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물 밀듯이 밀잖아요. 여기 지금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좀 유세 좀 하겠습니다 하거나 지금 지나갈게요 하면서 한마디를 하면서 이렇게 밀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사람을 그냥 물건 밀듯이 쓱 밀고 그 어떤 멘트도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모를게요. 싸하다. 내가 거물 이재명인데 비켜. 그냥 싸움을 느끼는 거죠. 양해를 구하는 태도나 일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쓱 밀어버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싸한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물 이재명은 사람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 예의를 결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저 거물은 거들먹거리는 거물이죠. 친절한 거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으로 그런 모습을 사람 민걸 도덕적으로 지탄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싸하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는 느낌 있잖아요. 모두가 다 느낀다고요. 뭐 사람이 사람 잃었다고 죽일 놈의 새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싹 느꼈을 때 와,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인성보소. 와, 인성이 그렇지 않아도 인성 논란 많은데 진짜 인성이 좀 그러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물 이재명은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항에서 다리가 풀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높은 자세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여기 왔어. 나 같은 거물 정치인을 개항에서 구경이나 해보셨어요? 응?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임해야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높은 자세로 군림하는 이재명을 보고 사람들이 절레절레 하는 거죠. 거기에 딱 맞는 선거구 인천이 호구냐가 등장을 하고. 응? 자, 그러니까 선량한 개항의 이웃 윤영선에게 거물 이재명은 캠페인에서 완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캠페인에서 완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캠페인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재명은 수렁에 빠질 겁니다. 지금 이 선거 질 가능성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보다 이재명이 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캠페인의 왁구가 잘못 잡았어. 캠페인의 방향성이나 틀을 잘못 잡았다고요. 거들먹거리는 타지인이 겸손한 지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특히 인천 분들은 호구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여기서 낙선한다. 이재명은 개항을 해서 낙선한다. 저는 이거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